오늘도 도덕경 42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음양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천지 만물을 만든다. 즉 천지가 음양과 오행을 품으며 이름이 붙어지면서 음이 양을 보듬고 또 양이 음을 보듬어서 서로 생극충의 작용을 해서 그 비어있는 공탕의 조화를 이용해서 천지 만물은 생겨났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요번에 문장들을 보면은 도의 가장 근간이 무엇이냐, 도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를 이제 또 소개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제목으로는 도는 낮은 것에서 시작한다. 도는 우리가 참 귀한 거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해야 좋아되지만 막상 도는 그렇게 높은 자리, 귀한 자리를 취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은 뭐 지금이야 뭐 높은 자리 그러면 대통령을 말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권한은요 옛날 왕들에게 비하면 잽이가 안 됐어요. 잽이가 안 돼. 옛날 왕들은 요즘에 말하는 삼권을 다 쥔 사람이잖아요. 삼권. 네. 삼권은 입법, 사법, 행정의 기운이 다 쥐고 있잖아요. 왕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너 이리 오너라, 너 저리 가거라, 너 죽어라, 죽인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삼권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쥔 왕들조차도 스스로를 부를 때에는 가장 낮은 칭호를 썼습니다. 이 보잘것없다, 세상에서 좀 힘이 없고 제일 약한 것으로 보면 어린 고아들이나 또 홀로 사는 여인, 신랑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살아가는 과부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 없이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 과부. 과부. 그런데 왕이 스스로 칭하는 말에는 과인은 이란 말이에요. 과인. 보잘것없는 이 사람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왕들조차도 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도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그렇게 칭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도라는 것이 왜 그러는가? 도는 낮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또 투박하고 질박하고 엉성하고 멍청해 보이고 미련스러워 보이고 이런 것들이 도가 품고 있는 품성입니다. 세속에서는 무엇을 자격증을 획득하면은 그 자격증 그 라이센스에 따라서 대접을 좀 높여받는 게 있죠. 예, 그렇죠. 예, 뭐 주로 뭐 사자 붙은 그런 그 직업을 말하는데 만인 앞에서 고귀한 사람들이죠. 또 올바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그런 것도 보이긴 합니다만 더러더러는 못된 짓 하는 놈들도 많죠. 자기가 그 딴 자격증 가지고 고귀한 사람은 절대 고귀한 것을 쳐다보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의 행위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어 부르고 낮추어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도를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냐고요? 사람들이 왜 도를 배워요? 공부의 목적은요,
남을 위하자고 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궁금증을 덜어버리고 걱정거리를 덜어버리고, 예, 남들이 귀하다는 것 돌아다보지도 않습니다. 돈은 귀한 것입니다. 도를 잃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도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을 사랑해서 병 없는 세상, 건강한 세상, 장수하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나인가? 이 몸뚱아리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품고 있는 이 도는 이거는 껍데기 거죽이죠, 거죽. 조금 얘기가 안 나갔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또 익히고 또 질문하며 배우고 익히고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죠. 근데 이제 가장 제 명예에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남에게 흉폭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만히 놔두나요? 예나 지금이나 못된 짓 하는 놈들은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 감옥에 가둬서 정신적으로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제 명예에 못 살죠. 도인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도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담담하게,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맛대가리도 없는 사람이고 멋대가리도 없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털털한 사람이고 남의 눈치 안 보니 편하게 사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멍청하게 사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좀 모자란 사람 같은 사람이 도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고 남 앞에 나서기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가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를 품은 자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겠죠. 예?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도의 공부를 마친 사람들은 도를 품었건 안 품었건 공부 다 맞춰서 나 공부했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상관없겠죠. 왜? 도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할 테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천지 만물의 음양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키우는 이 과정이, 이것이 음양과 오행입니다. 그럼 오행의 기운이 들고 나는 빈 항아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들여다보자면, 예, 목화 토금 수의 오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행의 설명을 간략하게 하자면 나를 중심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천지 만물의 모든 사람들, 뭐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이 오행으로 딱 들어가면 다 그냥 거기 딱딱딱딱딱 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내가 볼 때는 쉬워도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접근하니까 끊임없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쉬운 거를 생각을 못해요.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나를 하나의 오행 속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나로부터 시작을 하면,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즉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죠. 남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남을 도와주는 관계, 이것이 삼행의 관계입니다. 좌우 옆에서 이것을 뭐 좋다 나쁘다
싫다, 뭐 그러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행은 그냥 우리들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조화로움을 만들어주고 있는 하나의 단어라 그래야 되나? 예. 내가 너, 또 나와 너, 예. 나를 좋아하는 친구,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렇게. 예. 그것을 상의작용이라고 합니다. 상생의 작용. 즉, 옆에 사람이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관계. 그러면 내가 중심으로 A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도움을 주는 친구. 예.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B가 있다면은 B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 이렇게 서로 상생의 작용을 하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 A가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겠죠. 이걸 C라고 하죠. C라고 하면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또 있겠죠. D라고 해보자고요. A, B, C, D. 즉 A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 C는 내 친구 A가 좋아하는 친구.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B라고 하면 또 B를 좋아하는 친구 D가 있어요. D. 나를 중심으로 A, B, C, D의 오행이 갖춰졌죠. 그런데 내가 A라는 친구인 C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말만 들었어요. 말만 들었어. A라는 친구한테 C라고 하는 친구의 말만 들었어. 그 친구 이러저러 하다고. 그리고 내 친구, 나를 도와주는 B라는 친구에게 또 B라는 친구를 좋아하는 D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랑은 만난 적도 없어요. 단 B라고 하는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 처지를. 또 나와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요 5명이 이끌어 나가는 세상이 오행의 세상입니다. 오행. 즉 A가 좋아하는 친구인 C, B를 좋아하는 친구인 D가 있는데 C와 D는 내 입장에서는 안 만나봤어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 오행의 관계는 상생상극 상외의 작용을 알게 되죠. 자, 여기서 나는 B라는 친구를 좋아한다는 D라고 하는 친구를 말로만 들었는데, 그 친구 성깔도 있고 뭐 좀 힘도 장사인 것 같고 그래서 괜히 나는 참 글 공부하는 백면서생인데 이거 내가 좀 나 만나면 내가 좀 두려운 존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생각하는 거죠. 중간에 B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는 군인같이 뭔가 와일드하고 운동성처럼 힘도 좋고 키도 크고 장신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개인적 생각으로 나는 공부만 하고 책만 쓰는 사람인데 이거 내가 조금 좀 두려운데 자식 이것도 나 또 언제 와서 또 어떤 행패 부릴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오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친구 A가 좋아하는 친구인 C는 말을 들어봤더니 아주 그냥 여성스러움이 넘쳐나는 아주 그냥 잔잔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 조금 C라고 하는 친구는 아직 만나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만만하게 보일 만한 대상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여기에다가 나를 진짜 오행에 대입을 해서
나를 목나무라고 그런다면 옆에 친구, 내가 도움을 주는 친구는 화가 되겠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 B이라는 친구는 뭐예요? 수가 되겠죠. 수생목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생화의 관계 형성. 그러니까 목을 중심으로 내 좌우에는 불과 물의 기운이 존재하게 되고, 불의 관계에서 도움을 주는 친구는 토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왜? 내가 얘기만 들어봤는데 좀 사람이 부드럽다니까 좀 내가 만나기가 좀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대상이라고 느끼게 되니 토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시의 친구인 그 시를 도와주는 그 D라고 하는 친구는 말만 들어도 막, 그냥 힘이 넘쳐나고, 그냥 뭐 아주 활동력이고, 뭐 아주 그냥 사람이 좀 와일드하고 좀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좀 만나게 되면 껄쩍지근한, 왜? 그 친구와 나를 공격효과 같은 오행상 금이 목을 치는 성질이잖아요. 금극목 하는 성질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상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관계가 형성이 됨과 동시에 극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내가 만만하게 생각해보면 얘기만 들어 안 만나봤어. 만나보지 않았어. 그냥 목, 극, 토 관계. 토는 또 토국수의 관계. 수는 불을 이기는 수국화의 관계. 화는 금을 녹이는 화극금의 관계. 그리고 금이 나무를 이기는 금극목의 관계가 극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것은 뭐 오행을 그냥 집어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일상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함축시켜 놓은, 어찌 보면 암호라 그래야 될까? 지표라 그래야 될까? 그냥 일상의 얘기를 벌려놓은 겁니다. 이론상 딱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라도 오행에 대해서 알고 품고 살아가면 좋으련 나는, 어디 세상이 그랬죠. 아이고 스님, 우리는 저 종교가 달라서 오행은 뭐 몰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많이 보죠. 그런데 아는 사람의 길과 모르는 사람의 길은 다르죠. 그러니까 알고 사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달력에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썬데이 태양, 먼데이 달. 이게 음양을 대표하는 밝음이에요.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이게 오행이에요. 그러면 뭐 내가 저 달력 만들었어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조상님들의 가장 어른들이 세상에서 거의 8,000년, 9,000년, 10,000년 전에 오행학을 정리하신 어른들이 사셨던 세상이라서 그때 이미 달력의 기초인 저 일월 화수목금토가 정해져 있었어요. 거의 10,000년 전에, 9,000년 전에. 그러한 공부를 배운 어른들이 동서양으로 갈라지면서 각각의 그 요일을 만들어 쓴 거 아니에요? 뭐 언제 만나서 회의를 해서 만났나요? 아니에요. 이미 7, 8년 전, 9,000년 전에 오행학을 배운 인류의 조상들이 각 대륙으로 흩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서양에서 쓰는 거나 우리가 일월 화수 목금 토나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윈즈데이, 서스데이, 프라이데이, 서터데이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이 달력의 기온만 보더라도
인류의 역사가 한 뿌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 아닙니까? 뭐 나는 이거 설명하는 것이 뭐 내가 뭐 이거 저 달력 맞는 사람도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고조선 시대에 칠회력을 만들어 백성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고조선 시대. 예,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편리함을 중심으로만 살아가지 전체를 보는 눈이 점점 없어져요. 도의 공부는 나를 버리고 전체를 알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도의 공부입니다. 도라는 것은 알아도 불편하지 않고 몰라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 별거 있어. 응?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그냥 내몰고 말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두려워하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 이 모든 애증관계의 일조차도 오행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내가 타인을 생각할 때에 과거에 내가 지나온 역사 속의 나를, 내 인생 속의 나를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만나면 두려워하는 존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는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겨졌을 것이고 그러나 또 어느 일면은 정말 내가 못된 사람으로 각인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하나의 인생을 살아온만을 되돌아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천지 만물의 오행을 다 품고 있는 행동을 해왔던 것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리운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지금도 미움의 대상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나 만나기 싫어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행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랬었구나.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못된 짓을 했구나. 정말 내가 그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못을 내가 가슴에 박았구나. 누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스러운 사람이 대상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그렇기 때문에 오행을 공부해서 딱딱딱 정리하는 게 편리하죠. 우리가 그 문서를 정리할 때 그 복식북이라 그런 게 있어요.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은 문서 정리가 딱 대차 대조표를 쫙 만들어내죠. 지금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세무관계하는 사람들만. 근데 예전에는요, 그거 그냥 이렇게 보면, 저는 인문반 공부를 했습니다만 상과반 애들이 가끔 책 사서 보는 거 보면 뭐 상업북이, 공업북이 이런 책도 있어요. 보면 알겠더라고요. 안 배우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알면은 편해요. 모르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주어서 변화되는 동물이고 변화하면서 활용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고칠 힘이 있어요. 내가 좌든 우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하루의 일과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날 그 일로 보람스럽게 하늘을 보내고, 아, 참, 그래. 내가 오늘 참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몸은 힘들었지만, 참 마음이 편하고 좋다. 아, 그럼 하루 잘 산 거예요. 네? 잘 산 거라고요. 그는 하루 참 행복하게 사신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놀이의 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빈 항아리의 조화의 기운, 빈 항아리가 품고 있는 조화의 기운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껴안으며 비어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만물 부음이 포양하며 충기이환이라. 비어있는 기운의 조화, 이것이 사람들이 품고 있는 지고지순의 기운이고 지고지순의 힘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지금도 과거의 어떤 일을 짊어지고, 야, 참 좋았어를 연발하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요, 그거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네. 왜? 인생은 진행형이니까. 진행형. 과거의 형에, 즉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앞으로 나아가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항아리의 기운의 조화를 품고 끊임없이 하루하루 때때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때의 영상에 갇혀서 그것이 머리에 꽉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과거의 어떤 일들을 짊어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불행한 일이죠. 아,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털어버려야 될,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더러더러 많이 봅니다. 그 뭐예요? 정신박약이, 정신박약, 정신분열. 왜? 아이, 인생은 진행형으로 앞으로 나가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왜? 과거에 갖다 뭐,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무겁게 이고 있으니까.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고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참 좋았지. 이러고 툴툴 털어버리고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또 무엇을 해서 또 좀 즐거움을 찾나?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러한 새롭게 찾아나가는 발걸음, 생각이 진행되어야 앞으로의 나를 행복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의 어떤 사회보다 급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급변한 세상이 된 게 아니라 급변했어요. 불과 얼마만 돌아다 봐도 그냥 옛날 얘기 같아요. 아니, 30년 전만 해도 남들과의 통신이 전화로 통신됐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삐삐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세상을 시끄럽게 했어요. 아, 그러더니 바로 핸드폰 나오더라고요. 그냥 뭐 몽둥이 같은 핸드폰이. 그것도 잠깐이니 또 그냥 또 바뀌더라고요. 아, 지금 뭐 그냥 엄청나게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전화기 하나로 모든 일들 다, 은행 업무까지 다 처리하고, 뭐 집안에 있는 거 스마트팜 시절 해가지고 다 그냥 핸드폰으로 조정하고,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 먹은 노인네들은, 아, 그거 잘 쓰는 사람 있어요? 나도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네.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막 쫓아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과거의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던져버리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 그래서
나무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도를 짊어지는 거예요. 왜 도가 밑바닥이냐고요? 도는 원래 바닥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도는 어찌 보면 좀 천박스럽고 미련스럽고 굼떠 보이고 보기도 좀 껄쩍지근하고, 예. 그렇게 뛰어난 것을 도가 품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를 품고 남 앞에 뛰어나거나 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면은 그 사람은 실상무상의 도를 쥘 수가 없습니다. 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이 되고 또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우오이 우이야으 우이야으